뉴스공장 첫 시작과 함께 온 코너입니다. 네.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산에 오산 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아니, 사드나 핵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오산 비행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산에는 오산 비행장이 없습니다. 오산 비행장은 평택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산의 사선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가 인사는 없나요, 오늘? 저는 뭐 항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안민석 의원이 하시니까 또 뭔가 하실 줄 알았죠. 자, 두 분이 오늘은 싸우지 말자고 두 분이 뭐 시나리오를 짜오셨다고. 누가 또 그런 또 네. 은밀한 이야기를 총수에게 전해줬어요? 네, 방금 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대로 하자고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네. 참 말을 못하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준비해 오신 시나리오는 뭡니까? 진중하게 사선 의원과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거였나요? 지금 제 아내가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감시. 예. 아시죠? 상황에 따라 바로 올라오시려고. 김성태 의원님을 너무 좀 몰아붙여서 네. 제 아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김성태 의원께 너무 밀어붙이지 말은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고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제가 이성을 잃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종종 제 아내에게 지적을 당해왔는데 지난주가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아주 재밌었는데. 아침에 나오자마자 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오산에서 나와야 되니까. 제 집사람이 주무시다 말고 제 아내가 주무시다 말고 후다닥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오늘 방송은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뭐 이 방송에서 나를 디스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나는 그때마다 또 다음 방송 일주일까지 저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이제 집권당의 중차대한 사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이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민석 의원이 해 주시길 바라고 나 하나 정도야 디스 당한들 내가 참으면 되는 거죠. 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보이콧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회 일정 보이콧이죠. 지금. 예. 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 곧 메시지가 없어요. 국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제 수소 원자력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너무 우리가 평화를 또 구걸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또 군사적인 압박 제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절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콧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인식을 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가져달라는 이유 하나.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럼 상임위를 소집하셔야지 국회 들어오시죠. 그래서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네. 예? 정보위 이런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 이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김장겸 지키기, MBC 사장 지키기. 저는 김장겸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장겸 지키느라고 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로 핵을 쏘고 안 가군요. 난리인데 안보를 이야기하는 한국당에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게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그동안 싸우다가도 예. 북에 저런 도발이 돼가지고는 힘을 모으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 엄중한 전국을 안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맞는 말씀 해야죠.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초선한테 시키지 그 뭐 샤우팅이라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그 과음 지르면서 선창. 선창. 피켓일 때 선창. 아니, 그거 정말 지금 안 목소리 좋으시니까. 제가 보고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거 시나리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시나리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중단 이 안보 위기와 민생의 해안을 뒤로 하고 장애 투쟁을 벌인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 투쟁이 빨리 끝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도 방송 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언론 길들이고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가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정권들이 결국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의원도 지난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저지 장애 투쟁을 얼마나 가해차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원님 예. 선우를 가리세요. 선우를. 예.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MBC 사장 지키려고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한국당의 정치해성에도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MBC, KBS 이 파업 격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MBC 노조가 170 파업할 때 난 노조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노사관계는 사실상 교과서적인 게 없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적 판단이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 방송 노동자로서 이 공정 방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뭐 해고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부당한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관계 가져가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큰 더 대형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호위 또 중앙노동위원회 꼭 그렇게 해서 이미 노동위원회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나 또 불편 부당한 징계 인사가 있다면 원상 회복할 거 빨리 해라. 이걸 굳이 또 행정소송으로 1심, 2심까지 지금 갔잖아요.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대법 판결하면 해고자 복직하고 이러지 마라. 평화 사업장의 평화는 과거에 그 파업 문제로 그런 그 안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많은 MBC 경영진 측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YTN도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노사 문제로서 비롯된 이런 갈등 소지를 특히 사측이 막 이런 징계 해고다 뭐 이런 불이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입장을 저는 견지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 그 말씀은 지금 MBC, KBS 파업 지지한다는 아닙니다. 지지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네. 노사 문제는 그 사업장 내의 노사 문제로 노사가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안민석 의원하고 나는 할 소리는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MBC 노조 2012년 파업 때 내가 그때는 노조 지지했어요. 왜?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이 한마디로 그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그런 뭐
문제로 해가지고 그 언론인들의 그런 창의성이나 자유성 가지고 너무 심하게 가져가면 이건 노사 문제로 비약되고 결국은 분기 발생한다. 그래서 170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도 회사가 그런 과도한 인사징계 조치 못하게 막았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만 나는 여기 개입했으면은 이 문제에 개입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왜 어떻게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명식인 노동문제 전문가인데 조그마한 사업장이고 큰 사업장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하고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고 하면은 지명수배 때리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선가 잡혀와요. 그러면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그때 그 사람들 체불 임금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놈들은 1,100건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사람. 안민석 의원님 뭐 하십니까? 워낙 죽으세요. 워낙 해명이 길면은 이제 짧게 할게요. 워낙 해명이 긴 거에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MBC 사장 지키는 일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앞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 소집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 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대안을 찾고 이제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김장겸 지키기 이런 걸로 체력 소모하지 마시고요. 또 김성태 의원님 과거에 노조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라도 KBS, MBC 노조원들 격려 방문해 주시고 이런 게 통큰 정치고. 예? 야당이 이 노조의 파업을 반대를 하면서 국회를 뛰쳐나가는 거 이거는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야당은 야당답게. 오히려 저희들이 파업을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여당은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 파업, 지지. 야당은 반대.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가 이번 장애투쟁에 나선 것이 비단 방송 문제만은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이 정권의 안일한 인식이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또 장애투쟁이라는 충격요법을 거기에 엎은 겁니다. 아니, 근데 요 사실관계 다 주장은 누구신데. 김우중 공장장 사실관계 분명히 해야지. 이야기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6차 핵실험은 오히려 6차 핵실험이 나니까 야 보이콧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미 예견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때 할 줄은 모르셔가지고 예. 오히려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이 좀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니라 6차 핵실험 이 자체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김장겸, 고대영 KBS 사장, MBC 사장 김장겸 이 두 분하고 자한당하고는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장이 무너지면은 자한당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핵 실험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용어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번 길거리에 나가본 겁니다. 또 내일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는 대통령 붙잡고 기습적으로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대통령께서는 푸틴 만나기 위한 그 전략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붙잡고서 왜 안 만나주냐고 그렇게 또 생떼를 치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봐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수일 내로 반드시 국회로 복귀합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져 버렸는데요. 당황스럽긴 하겠습니다. 타이밍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앞장서서 정치를 좀 앞뒤를 보고 정치하세요. 전략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자충우동식의 정치하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내가 상대가 워낙 못해서 방송 상대가 중이지만은 실점을 해버려서 이게 게임이 끝나버리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상대가 좀 제대로 체력을 갖추고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도
경기할 맛이 나는데 상대가 이렇게 죽을 쓰고 이 아무리 자충우돌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아니, 여기 아무리 국회가 아니지만은 발언 순서를 지키세요. 예? 좀 전에 안민석 의원님 발언하실 때 내가 중간에 끼어들기 안 했죠. 아, 이 시나리오가 멘트를 안 겹치게 하자는 이 거군요. 끼어들기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 하고 싶어 하는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정권이 앞장서서 이 개입하지만 안 했다면은 MBC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입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이 틀려요. 언론 또 자유를 들어봐요. 침해 절대 하지 이호성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수 정권하고 틀려요. 이호성 방통위 위원장이 MBC 사장은 정권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방통위 위원장 아닙니까? 이게 개입 아니고 뭡니까? 이런 행위들이 언론인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의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차례 발언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난 이제 저희들의 언론 자유의 의지를 믿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정권이 개입했다.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에 그럼 청와대가 시킨 겁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봐요. 없었던 일을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식의 안민석 의원님 우거지가 발언 다 하셨죠? 우거지라고 그래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정권이나 우거지 정치하지 마세요. 정권에서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언급하고 다녔어요. 청와대는 또 한술 더 떠서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사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KBS, MBC 사장 퇴진하라 입장 냈지 않습니까? 그 뭐 다행히 안민석 의원은 그 자리에는 안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노사 문제나 사회 갈등 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됩니다. 다만 그 갈등이 2012년 때처럼 그때 MBC 노조가 170일 파업할 때처럼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중재를 하는 것이지 입맛에 안 맞는 사장 찍어내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행편없었으면은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통제하고 언론 장악이 됐다 그러면은 지난번 촛불 그런 촛불 민심을 갖다가 제대로 방송됐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우리 MBC나 KBS 같은 경우는 그 노조원들이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회사 잘 감시하고 네. 공정 방송이 이루어지지 할 때는 노조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경영진 교체 문제도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지 그걸 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나서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말씀 잘 저는. 들었고요. 자 그러면 예. MBC 김장겸 지키기가 예. 북핵 안보 위협보다 더 중요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참 정말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대단히 감동합니다. 드디어 안민석 의원 입에서도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국가 안보보다 우선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셔서 저희랑 머리 맞대고 이 안보 위기를 함께 헤쳐가자고요.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 괜히 조선들 앞에서 선창하지 마시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사드 임시 재배치 결정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 많은데 이제 국가 안보 앞에 이 사드 배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 많이 보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략 그런 군 자산 우리 한국에 배치하고 전략 또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도 우리 여야가 이거는 당락 떠나가지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합시다. 그럼 언제 대답하십시오.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제? 예? 자유한국당은 언제 국회로 돌아오나요? 저는 머지않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머지않아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저 동네는 전략이 없어요. 그냥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들어간다 뭐 그런 일정 조절도 못 하고 있고요. 아니 장애투쟁을 하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드맵. 국회에서 그렇게 원내대표 연설까지도 안 할 그런 정도였으면 그 다음 수순은 의원들이 저 텐트 치고 농성하고 또 몇몇 분들은 머리도 삭발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복귀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딱 있어야 되는데 네. 저 동네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뭐 막 내일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가시는데 청와대 막 기습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그러고 안 만나주니까 또 뭐 거기서 과함 지르고 나오고 이게 전략이 있어요.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전략을. 그래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여당의 정치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식이면은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안민석 의원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 좀 파견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그 허리 말하는 그때는 또 야당 탄압이라는 또 뭐 내용까지도 반드시 앞에 세우고 그렇게 가열찬 장애투쟁과 예. 대정부 투쟁한 거 그런 걸 좀 저희들한테 거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요거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좀. 지금 이제 이혜원 대표가 사퇴 수순인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뭐 저는 이혜원 대표께서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당이 뭐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혜원 대표가 그 대표적인 장악론자고 통합 반대론자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쨌든 여건이 좋아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혜원 대표가 아무리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자강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분이 만일 대표 자리 낳는다고 해서 바로 바른정당이 뭐 발언은 안 돼도 높아지는 건 한국당하고 아니냐. 바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은 저는 그럼 나머지 19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19분이 아니죠. 지금 바른정당은 딱 반반이거든요. 자강론을 주장하는 이혜원 저 대표 중심에 한 10분 정도가 계시고 나머지 10분은 원내대표 중심의 통합론자가 합치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혜원 대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강론의 큰 언덕이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제 통합할 때가 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좀 정체성이 두 당이 서로가 달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부정을 하고 바른정당은 보수의 세기를 찾자고 하는 이 철학과 가치가 틀리거든요. 이 두 당이 통합하는 것은 적폐 세력이 또 다시 뭉치는 것이거든요. 이건 명분이 지금 없는 이제 것이죠.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보수가 대통합하는 걸 저런 방식으로 참 그 구구절절 반대하시는 목소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이 보수가 대통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걸 지금 안민석 의원은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언제 되는 안민석 겁니까? 의원이 예. 체질적으로 저분이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도 잘못되고 또 뭐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감하게 비판하는 분이지 저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옹호하면서 이런 분 아니에요. 아무튼 이혜원 이 건으로 이제 서민들이 이 야당 대표가 뭐 명품 선물을 수차례 주고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테지만요. 저는 이혜원 대표께 그래도 이혜원 대표 정도면은 보수정당 정치인치고는 그래도 이야기 상대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투쟁 분명히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안보 인식과 또 이 방송 장악 기도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안민석 의원 아까 지적이 있었듯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쟁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야당할 때의 그런 심정과 또 우리가 집권당 때 잘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뭐 자유한국당처럼 또 국가 안보나 또 국가의 또 국정을 걱정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너무 우리가 평화를 또 구걸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또 군사적인 압박 제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절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핵미사일. 보이콧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인식을 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가져달라는 이유 하나.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럼 상임위를 소집하셔야지 국회 들어오시죠. 아니,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네. 예? 정보위 이런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 이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김장겸 지키기, MBC 사장 지키기. 저는 김장겸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장겸 지키느라고 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로 핵을 쏘고 안 가군요. 난리인데 안보를 이야기하는 한국당에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게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그동안 싸우다가도 예. 북에 저런 도발이 돼가지고는 힘을 모으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 엄중한 전국을 안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맞는 말씀 해야죠.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초선한테 시키지 그 뭐 샤우팅이라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그 과음 지르면서 선창. 선창. 피켓일 때 아니, 선창. 그거 정말 지금 안 제가 보고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거 시나리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시나리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빨리 들어오세요. 중단 이 안보 위기와 민생의 해안을 뒤로 하고 장애 투쟁을 벌인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 투쟁이 빨리 끝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도 방송 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언론 길들이고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가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정권들이 결국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의원도 지난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저지 장애 투쟁을 얼마나 가해차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원님. 예. 뉴스공장 첫 시작과 함께 온 코너입니다. 네.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산에 오산 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사드나 핵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오산 비행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산에는 오산 비행장이 없습니다. 오산 비행장은 평택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산의 사선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가 인사는 없나요, 오늘? 저는 뭐 항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안민석 의원이 하시니까 또 뭔가 하실 줄 알았죠. 자, 두 분이 오늘은 싸우지 말자고 두 분이 뭐 시나리오를 짜오셨다고. 누가 또 그런 또 네. 은밀한 이야기를 총수에게 전해줬어요? 네, 방금 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대로 하자고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네. 참 말을 못하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준비해 오신 시나리오는 뭡니까? 진중하게 사선 의원과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거였나요? 지금 제 아내가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감시. 예. 아시죠? 예, 상황에 따라 바로 올라오시려고. 저 김성태 의원님을 너무 좀 몰아붙여서 네. 제 아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김성태 의원께 너무 밀어붙이는 말은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고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제가 이성을 잃고 그래요. 그럴 그래서 때도 있다는 거죠. 종종 제 아내에게 지적을 당해왔는데 지난주가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아주 재밌었는데. 아침에 나오자마자 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오산서 나와야 되니까. 제 집사람이 주무시다 말고 제 아내가 주무시다 말고 후다닥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번에는. 오늘 방송은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뭐 이 방송에서 나를 디스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나는 그때마다 또 다음 방송 일주일까지 저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이제 집권당의 중차대한 사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이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민석 의원이 해 주시길 바라고 나 하나 정도야 디스 당한들 내가 참으면 되는 거죠. 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 보이콧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회 일정 보이콧이죠. 지금. 예. 예. 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 곧 메시지가 없어요. 국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제 수소 원자력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고 선우를 가리세요. 선우를. 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MBC 사장 지키려고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한국당의 정치해성에도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MBC, KBS 이 파업 격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MBC 노조가 170 파업할 때 난 노조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노사관계는 사실상 교과서적인 게 없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적 판단이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 방송 노동자로서 이 공정 방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뭐 해고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부당한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관계 가져가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더 대형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호위 또 중앙노동위원회 꼭 그렇게 해서 이미 노동위원회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나 또 불편 부당한 징계 인사가 있다면 원상 회복할 거 빨리 해라. 이걸 굳이 또 행정소송으로 1심, 2심까지 지금 갔잖아요.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대법 판결하면 해고자 복직하고 이러지 마라. 평화 사업장의 평화는 과거의 그 파업 문제로 그런 그 안금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많은 MBC 경영진 측에도 이런 이야기를